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엔비디아가 블랙웰 울트라를 5월부터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한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작년 하반기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출시를 하자 발열 문제가 있었고 렉 문제가 있어서 이게 뭐 언제 나오니 많이 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었는데 1분기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살펴보면 적잖게 HBM3E가 들어갔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이게 중국향 H20 AI GPU 수출을 중단하면서 엔비디아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블랙웰 울트라를 조기 생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블랙웰 울트라를 한번 살펴보면 엔비디아의 이제 블랙웰 시리즈 중에서 AI 팩토리 플랫폼 차세대 버전입니다. 지금부터 생산이 되면 이제 하반기에 이제 많이 들어갈 거죠. 그러면 내년 아마 초까지 루빈이 나오기 전까지 아마 이 시장을 꽤 이렇게 유지를 할 건데, 엔비디아의 블랙웰 울트라는 추론 중 추가적인 계산을 할당의 정확도를 계산하는 기법인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 TTS라 그럽니다. 이게 추론과 학습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엔비디아의 AI GPU는 엄청난 그런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블로그에 다 써놨습니다. 블랙웰 울트라는 GB300 NVL인가 NVLink 이걸 얘기를 합니다. 72 렉스케일 솔루션과 NV HGX B300 NVL16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지만은 뭐 한 1.5배 정도의 뛰어난 AI 성능을 제공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젠슨 황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I는 엄청난 도약을 이뤘다. 맞습니다. 엄청난 도약을 이뤘고 반대파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AMD가 이걸 좀 따라와 줘야 되는데 거의 10%도 안 돼요. 그리고 올해 이제 수많은 맞춤형 ASIC HBM이 나올 건데 그것도 하반기를 좀 기대해 봐야 되고, 브로드컴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오라클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정말 하반기에 맞춤형 HBM으로 어떤 이 엔비디아를 이 점유율을 잡아먹을지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블랙웰 울트라는 사전 사후 학습과 추론형 AI에서 추론을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AI는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시대죠. 자, 이게 이제 젠슨 황이 들고 있는 게 이게 블랙웰 울트라 GPU입니다. 블랙웰 울트라 기반으로 해서 25년 하반기에 파트너들이 선보일 그런 제품인데, 뭐 델 테크놀로지라든가 시스코라든가 HPE라든가 레노버, 슈퍼마이크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블랙웰 울트라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제품을 보일 거예요.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죠.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그 다음에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를 비롯해서 코어 위브, 크로스, 람다, 네비우스, 엔스케일, 요다, 큰 빅테크를 비롯해서 많은 게 클라우드 업체들이 블랙웰 울트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그냥 호퍼를 만들고 나서 블랙웰에서 블랙웰 울트라 이렇게 이 나오는 주기를 그냥 짧게 하니까 많은 기업들이 구형보다는 신형을 좋아하니까 자꾸 이렇게 그냥 건너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차기 인공지능 블랙웰 울트라를 5월부터 이제 시작하며 일정을 기존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B300 반도체 생산 기점을 5월로 앞당기는 방침을 세웠다. 대만에서 나왔습니다. 대만에서 나온 얘기니까 사실 맞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죠. 트럼프 정부가 기름을 부었죠. 엔비디아 H20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H20은 뒤에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지만은 삼성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H20을 중국에서 수출을 못한다 그러면 삼성도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자, B300은 엔비디아가 차기 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 블랙웰 울트라 시리즈에 들어가는 GPU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당초에 설계 결합이라든가 렉에서 발열 문제라든가 이래서 출시를 늦출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일정을 지금 단축하고 있어요. 블랙웰까지는 모르겠지만 블랙웰 울트라는 예정보다 시장의 예상보다는 땡겨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B300 생산의 TSMC 5나노 파운드리 미세 공정을 이용해요. 코버스 L 이제 또 패키징을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5나노니까 삼성도 5나노를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HBM을 만드는 엔비디아는 삼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TSMC를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H20을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20에서 알아보면 이게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가 만든 호퍼라든가 블랙웰이라든가 이런 AI GPU를 중국에 못 팔게 하니까 그것보다 성능이 한참 떨어진 이 중국향 H20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H22로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트럼프 정부가 이것까지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회계연도 1분기 2월에서 4월입니다. 이게 지금 4월이잖아요. 그래서 55억 달러, 7조 8천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중국의 H20을 파는 게 55억 달러라는 얘기예요. 어마하게 큰 숫자죠. 그리고 저기에 삼성전자 HBM3가 납품되고 있으니까 저게 수출 제한이 되면 자연스럽게 삼성도 어려움을 겪는 거죠. 미국 정부는 H20 칩이 중국의 슈퍼컴퓨터라든가 딥시크가 나왔잖아요. 이런데 이제 사용되다 보니까 중국의 인공지능 그 시장이 그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막아버린 거죠. 요게 H20입니다. 요게 H20이 중국에 이제 수출되는 거죠. 자, 여기에 또 AI가 정리해 준 거를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요즘 블로그를 쓰는데 AI 이용을 조금씩 합니다. AI가 잘 이렇게 간추려 줍니다. H20이란 칩은 엔비디아의 AI 칩으로 중국 시장용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수출 제한 이유를 보면 미국 정부는 H20 칩이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경우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우회 수출이라든가 보따리상을 통해서 호퍼라든가 블랙웰이 중국에 들어가고 있는데 한꺼번에 수만 개씩 들어가지는 못하죠. 그리고 대규모 이제 클라우드 이런 것들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몇백 개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수천 개도 모자르고 수만 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출 제한이 중국한테는 굉장히 어렵고 또 중국에서는 화웨이를 통해서 또 AI GPU를 만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한테 영향이 있습니다. H20 수출 제한으로 해서 55억 달러. 이게 지금 2분기에 그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도 H20에 들어가는 HBM3를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수출 규제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 이게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B300 생산 및 고객사에 공급하는 GB300 서버용 인공지능 반도체 출시를 서둘러야 55만 달러 정도의 55억 달러죠. 55억 달러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지금 GB300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B200 반도체가 이미 양산 단계에 들어가 있고 B300으로 전환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죠. 자, 요 밑에 이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GB200입니다. GB200은 제가 여기서 사진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HBM 들어가죠. DDR 들어가죠. LPDDR, GDDR, 여기에 이제 블랙웰, 여기는 8단이 들어갔죠. 8단 HBM3E가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GPU가 2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CPU가 하나가 들어가죠. LPDDR5X 저전력 반도체도 들어갑니다. 근데 요게 GB200에서 GB300으로 넘어가는 거는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거의 같은 체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환이 굉장히 쉽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여기에 써놓은 겁니다. GB300이 이전 제품인 GB200과 유사하기 때문에 출시 시기를 당겨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TSMC가 가동을 시작한 미국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에서 B300을 생산할 가능성도 있는데 엔비디아가 TSMC 미국 파운드리 생산 라인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지만은 이 패키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대만에서 있기 때문에 최종 작업은 아마 대만에서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애리조나에서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반도체 하나를 만드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TSMC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대만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생산 단가가 굉장히 높은 걸 알아요. 알고 있음에도 미국 정부의 압력 때문에 미국에다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 가동을 시작하는데 역시나 너무나 손실이 큰 거예요. 1986년인가요? 그때쯤 TSMC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단독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지분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걸 하다가 잘 안 돼서 그걸 말아먹은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이 TSMC는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여러 개, 그 다음에 또 1,000억 달러까지도 해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대만에서 만든 반도체, 그 다음에 삼성이 국내에서 만든 반도체보다는 비싸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얘기죠. 자, 공상시보는 젠슨환 CEO가 여기 이제 대만 컴퓨텍스 있습니다. 컴퓨텍스 2025가 요게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데 여기에서 블랙웰 B300 생산 및 블랙웰 울트라에 대해서 일정을 발표할 수도 더 세밀한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블랙웰 울트라를 왜 얘기를 했냐면 SK 하이닉스한테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자, 이제 대규모로 생산이 들어가니까 이미 SK 하이닉스는 12단을 지금 엔비디아에다 잘 넣고 있고 수율도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거는 SK 하이닉스보다는 사실은 마이크론이죠. 근데 삼성전자도 이 시장에 빨리 뛰어들어야 되는데 전영현 부회장이 말한 대로 5월 아니면 2분기 안에 엔비디아의 콜 통과를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벤더사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저한테 전화가 몇 개나 와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냐고 묻는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또 대답하기도 곤란합니다. 하여튼 삼성전자가 속히 제자리를 잡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